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는데요. 일단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가 디오라는 그 종목을 관심주로 봤더라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공통 관심주였는데 이데일리TV와 MTN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JYP엔터, YG엔터, 엔터주, 그리고 제노포커스, A프로, CGN 얘기했고요. 한국경제TV가 KC, 젠백스, 포스코, 일진다이아, HFR, LB세미콘, ST팜 분석했죠. 매일경제TV는 SKC, 박셀바이오, 이노메트리, SNU, 대성파인텍, LG화학, 카카오, 코오롱 글로벌을, MTN이 W게임즈, 카카오게임즈, 만도, 팅크웨어, 현대모비스 분석했습니다. 네, 하재기 대표님, 예. 1위 채널은요? 1위 채널은 네. MTN이 되겠어요. 네. 스카이라이프하고 팅크웨어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이고 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경제에서 올라왔던 종목들을 봤을 때 좀 과하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시장이 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날 화요일 날도 제가 시장이 가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보면은 조금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종목을 좀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4위는 매일경제TV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좀 뭐 바닥에서 있는 종목도 있는데 좀 주도주 종목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4위로 선정을 했다 말씀드립니다. 네, 뭐 핸들링을 잘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세 종목을 빠르게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스카이라이프가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하락을 했어요. 뭐 2013년도에 잠깐 올라가서 그 뒤로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보통 이제 그 신규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매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모주 같은 경우는 거의 매매를 안 하는데 우리가 그 기업이라는 것도 어때요? 설립하고 나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간이 있어요. 최소 10년, 제조업 같은 경우는 30년이 되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그 상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필요한 그런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 평가를 받는 그 시기가 거의 다 도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좀 봤을 때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봉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변동폭이 있게끔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KT 계열의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일단은 주주 자체가 KT가 50%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용 자산 운용에서도 6.2%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가치 투자하는 운용사죠. 그 다음에 한국방송공사 쪽에서 6.7%의 또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정부 쪽에서 미디어법을 통해서 이제는 M&A가 쉽게 되게끔 하는 이런 방송법이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예. 특히 이제 스카이라이프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쯤에서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죠. 현대 HCN을 좀 인수 마무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도 확보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8월 달이었네요. 8월 31일에 이제 그 법이 좀 통과가 됐죠. 바로 이제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의 규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어떤 이제 점유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게 제재를 했는데 이제 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요금 규제 완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품질 평가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달 12일까지에서의 뭐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실적을 봤을 때도 2분기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3분기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실적인가를 봐야 되는데 뭐 리포트 나왔죠. 3분기에 실적이 뭐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이제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 같은 건 1,752억이 그래서 약 1.4%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건 161억이 전망이 되면서 46.4%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봐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흔들릴 때 주가가 시장이 흔들리거나 할 때 그때 연봉이 나온 다음에 조금씩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금 대체적으로 SBS 콘텐츠 허브라든가 그다음에 SBS 미디어 홀딩스, IMBC 이 방송 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을 하면서 바닥에서 많은 매집 물량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OTT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 관련된 종목들이 그쪽으로 또 연계를 해서 또 성장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매매가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뭐 매매가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9,000원 정도 매수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저점이었죠. 8,500원 정도.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거품을 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계속 또 유럽 쪽에서 확산이 된다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가정이 많이 있다 보면은 영상 이런 콘텐츠를 또 많이 또 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또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 8월 31일에 그 저가였던 8,520원 좀 잡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건 네. 단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정고점 넘을 가능성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예, 대표님. 두 번째 관심 종목,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팅크웨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이 가야 돼요. 근데 가야 가지 된다고요? 못하고 있어요. 못 이유가 가고 있겠죠. 있다. 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확실한 어떤 재료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월봉을 좀 봤을 때, 자, 2007, 8년도에 어떤가요? 특히 이제 2007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서 그때로 계속해서 좀 빠졌죠. 정말 오랫동안 좀 빠졌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처음 나오면서 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온 내비게이션 뭐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으로서 새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블랙박스 만든 회사들이 옛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또 맞춰서 또 변화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QHD 전방 후방의 영상 화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면 문콕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주차했는데 딱 봤더니 이게 문콕이 파여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줘요. 그리고 이미지까지도 전송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그 다음날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바로 문자가 알림이 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즉시 가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하는 그 딜레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뭐 아이나비를 이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하고 증강현실 하려면 이치 기반 서비스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에 그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색깔, 도로에 이제 그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이 뭐냐면은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색깔에 따라서 이 길이 이쪽 방향이 막힌다, 안 막힌다, 뭐 원활하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이제 이치 기반 서비스에서 교통 정보까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아까 말씀드렸었죠. 과거의 블랙박스는 이 블랙박스가 자율주행 시스템까지도 접목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맞춰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이나비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같은 경우도 또 연계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시장이 한 번 정도는 큰 충격이 옵니다. 그 충격이 왔을 때 이게 3월 달처럼 폭락이 오거나 또는 이전에 미중 간의 갈등이 왔을 때 폭락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자, 오늘 이제 저점이었던 이 가격대죠. 9,050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0선이죠. 120선 추세선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이 전이었던 12,050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우리가 120선이 깨지면은 매수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 종목은요, 121선이 깨지면서 폭락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될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서둘러서 두 종목을 빨리 가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디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오는 시간이 뭐가, 예. 촉박해서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를 이제 임플란트. 저 임플란트 쪽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임플란트 같은 것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치아 쪽으로도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쪽으로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냥 3D 프린터를 통해서 소재와 그다음에 밀링 장비를 출시해서 디지털 보처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 종목을 또 말씀드려야겠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예. 예, 가격 짧게 볼게요. 가격은 지금 보시면은 디오. 자, 이거 보시면은 지난 3월달에 이 월봉에서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 좋았겠지만 일부 터지면서 저가 매수세 들어왔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크게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주가를 볼 때 갈 것 같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안 갈 것 같으면 가니까 지금 좀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28,8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격대는 한 3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자, 관심 몸에다 딱 종목, 가격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창투사, 벤처 육성이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4월 달에 좀 올라가고 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결성을 하면서 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벤처 투자 회사다를 말씀드리겠고, 오늘 잘 가다가 지금 꼬리를 길게 달리면서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만 조금만 유지가 된다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예.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아무래도 창업과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특히 지금 친여 같은 경우는 벤처에 대한 육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벤처 정책을 이제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까지 같이 창출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4차 혁명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가 되면은 또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매수가는 2,445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3,145원, 그리고 손절가는 2,385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맞춰주셨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프로십니다.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